개장하고 34분 4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내일 휴일을 앞두고 우리 주도주 파이팅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주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죠. 올 1분기 확정 매출은 연결 기준 79조 원을 넘기면서 전년보다 10%가량 증가, 또 반도체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원을 달성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주가는 막상 크게 반응해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약보합권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네요. 반도체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수립을 해볼까요?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 영업이익 1조 넘을 거냐, 못 넘을 거냐 그 이야기가 많았어요. 사실 HBM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이다시피 엔비디아 공급권을 따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기대치 자체는 낮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사업부에서 갤럭시 S25 영향도로 그래도 잘 나왔다라고 일단 평가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수요 같은 경우에는 출시 좀 단기성적인 형태 흐름을 많이 띠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해서는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HBM에 대한 판매량 그리고 HBM 판매 수출량이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왔기 때문에 D램 레거시 향 내에서 수출량 그리고 가격 상승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조 이거는 좀 아쉽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현재 보합권 근처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와줬었더라면은 오늘 그래도 5만 6천 원 정도는 충분하게 넘어주는 수준을 밟았어야 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은 뭔가랑 좀 많이 다릅니다. 지수랑 달라요. 아, 맞아요. 계속 쭉 보합권에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지수 영향도가 1등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삼성전자는 거의 코스피에 영향도를 미치고 있지는 못한 모습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는 현재 2,569포인트입니다. 바닥권 대비해서 정말 빠르게 올라왔지만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쉽게 못 올라오죠. 네. 이게 결과론적으로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수 내에 미치는 영향도도 많이 낮아진 상황이며 주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난 로이터 속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AI 수출 규제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완화하려는 흐름이 있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또 우리가 전일 다뤘었던 자동차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이 자동차 이야기 관세도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시장 어제 전일장에 보시면은 미국 증시도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양치기라는 얘기죠. 네, 믿기 조금 힘들다. 믿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겠고 이번에 AI 반도체 수출 통제 변경 추진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의 가장 영향도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SK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상승분이 강하게 못 올라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지수물 추종을 한다면 19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이조차도 못 가요. 너무 약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오늘 로이터 기준으로 AI 수출 통제 변경 추진이 나왔는데 네. 미국에서 이 AI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 그레이드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맹 국가,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그리고 우려 국가 수준으로 나눠 있습니다. 우려 국가라고 하면은 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국가가 되겠고 파트너 국가라고 한다면 뭐 대한민국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등급 분류표 그레이드를 없애자.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국가별로 하나씩 그렇죠. 하나씩 매기겠다. 근데 이게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정책적인 관세 정책 변화를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일단 자꾸 기사들이 먼저 나와요. 그렇죠. 먼저 네. 나오는 것도 먼저 나오는 건데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서 나오는 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그레이드 등급 분류를 없앤다는 거는 결국에 이번에 우리가 관세 협정을 지금 진행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관세 협정과 관련해서 개별 국가별로 그럼 수출 통제 규제 내지는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수출 통제 변경과 관련돼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지금 미국 증시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지금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낮은 이유는 결국에 트럼프를 믿지 못해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보시면서 SK 하이닉스가 현재 아직 18만 원 구간 근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 이탈 나오면은 20일 이평선 떨어지는 자리다 보니까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 관세와 관련된 흐름도 분명히 우리나라한테 중요할 거예요. 네. 미국에서도 재무부에서도 대한민국 지금 대선 전에 빨리 좀 어느 정도 초안 작성하자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구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결국에 관세 우려감으로 인해서 경기 좋냐 안 좋냐가 가장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당장에 3월 달까지 나온 하드 데이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할 이제 앞으로 5월 초에 FOMC가 있잖아요. 연준에서 금리 분명히 동결 나올 거예요. 동결 퍼센테이지 패드워치만 들어가 보셔도 80%가 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언제 금리 인하할 거냐, 어느 정도 속도 수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반도체들도 이 구간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괜찮습니다 라고 좀 안정적인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금리 인하 계획 발표하면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아직 반도체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편입했던 종목 중에 한미 반도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익률 기준으로는 최고가 33%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오늘 좀 저점 찍고 올라가 줄지도 궁금합니다. 이 종목도 좀 기다려봐야 돼요? 한미 반도체 일단 거의 저희 목표했었던 라인까지 딱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하나 비전이랑 한미 반도체랑 뭐 지금 불화가 있고 특허 소송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사실 이건 믿음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워낙에 낭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한미 반도체가 옳습니다. 하나 비전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이거는 내부자들만 아는 이야기겠죠. 다만 한미반도체 기준으로 우리가 또 5월 달에 IR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SK 하이닉스와 화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진짜 SK 하이닉스랑 결별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엔비디아 당장 공급 문제에 차질이 생겨요. 한미반도체에 저는 옵션이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미반도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지금 우리의 기술을 빼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비전이랑 손잡았다.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 삼성전자랑 한미반도체가 지금도 아직 협업 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 건 과거에 세네스 때문에 나는 삼성전자한테 똑같은 짓을 당해봤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하면서 나는 대한민국의 ASML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옵션 선택지는 많습니다. 삼성전자랑 진짜 어제 적은 오늘의 동지 하면서 손잡아도 상관없고 마이크론 수출량 지금 잘 잡고 있잖아요. 마이크론 쪽 미국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점은 특허 소송. 특허 소송. 네스티랑 HPSP를 보셨을 때 특허 소송 끝나고 진 쪽이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3일 연속인가 하한가를 계속 빵빵빵 내려쳤어요. 그냥 점화였어요, 점화. 대응을 못하는 수준까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허 소송이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특허 소송에 대해서 승자와 패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까지도 좀 중장기적인 리스크가 좀 숨어 있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리뷰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럼 리뷰 종목 한 가지만 더 만나볼까요? 저희 어제 매수했었던 종목인데 벌써 수익률이 25%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스피언이 100원 차이로 목표가를 달성을 못했어요. 너무 아쉬운데 오늘 장에서 8,810원 찍고 좀 반등해주나 기대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다. SKT 사태가 사실 이번 주 거의 길면은 다음 주까지도 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기부 측면에서는 지금 ISMI 제외를 하고 ISMI만 안 털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뉴스 보고 제가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럼 그것 빼고 다 털렸다는 얘기네. 아이고.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KT랑 LG 같은 경우도 사태 심각성을 느끼고 SKT의 유심 지원까지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SKT 사태는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일에 일단 아깝게 100원 차이로 좀 눌린 상황인데 오늘 기준도 보시면은 자 오늘 5일 이평선조차도 이탈하지 않고 또 버티고 있어요. SKT 사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위원회를 개최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거 보안 점검 비용 투자 더해라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개별적으로 선제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네. 주가 종목 차트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스피어는 오늘 5일 이평선 자리에서 리바운딩 나오는 구간에서 가장 다시 한번 또 올라올 가능성 높다. 인스피어 말고도 저희가 한 종목 더 있었잖아요. 아톤도 빨리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오, 네. 아톤도 같이 리뷰해 자, 주세요. 아톤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아톤 패스와 관련된 흐름들이었는데 패스가 헥터 파이낸셜이랑 아톤이 있었는데 네. 아톤은 LG 쪽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SKT 쪽으로 가야 되냐, LG 쪽으로 가야 되냐 이게 지금 굉장히 분분해하는 상황인데 이탈자 수가 지금 대략적으로 3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탈자들 같은 경우에 LG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LG 모바일 센터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네. LG 패스 쪽 오히려 저는 이쪽 반사수혜를 더 강하게 보기 때문에 아톤은 오늘 5일 이평선을 아래로 하회한 상황입니다. 오늘 고가 5,800원 내지는 5,900원 구간 좀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강세 구간 여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더 큰 상승분 위해서 빠르게 5일 이평선 위로 회복하는 모습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T 관련 이슈로 리뷰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인스피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올라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아톤 같은 경우에도 패스 반사수에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분석을 할 때 차트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 들어가 볼 종목도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아요? 오늘은 일석삼조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오, 3조. 차트도 좋고 재료도 두 개고 오. 제가 참 이런 종목 좋아하는데 오늘도 괜찮은 거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현재가 9,15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한한령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은 A스토리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 두 마리 토끼 한한령. A스토리 그 천지 변호사 우영우였나요? 천재 변호사는 천재 변호사 아니지 않아요?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가 이 드라마나 그 영화 활동을 잘 안 합니다. 컨텐츠를 잘 안 보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한한령 완화 쪽으로 일단 봅니다. 한한령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한 달 조금 더 넘은 테마라고 생각을 해요. 한한령 같은 경우 2월 말일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지금 왜 한한령을 봐야 되냐? 어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한령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 테마주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최근에 증시 내에서 주도를 펴가고 가고 있는 거 조선이랑 원전 제외하고는 지금 사실상 테마가 SKT 빼고는 조용한 상황이에요. 네. 그럼 이건 구간에서 잠깐 쉬었던 게 뭡니까? 정치 테마주요. 이런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중에서 한한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어찌 보면 중국과 친화력이 조금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관련주는 정치 테마성을 약간이나 띄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중국 내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또 한국인으로만 이루어진 그룹들이 지금 중국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중국인이 어느 정도 포함된 그룹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많이 했다고 하면은 한국인으로만 이루어진 그룹은 이번이 최초라는 점. 그리고 A스토리 이 종목은 컨텐츠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STO까지 편입이 됩니다. 지금 양 당 내에서 STO 현물자산 ETF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테마로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지난 고가 넘어가는 1,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8,4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석삼조 범수님의 한한령 관련주 A스토리까지 공략해보면서 수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